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4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6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주식시장 좀 반등을 해주었네요. 네, 주말에 좀 편히 쉬라고 불금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오늘 등락률 좀 볼까요? 오늘 아침에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해서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일단 아침에 새벽에 딱 보면은 미국장이 일단 다우가 1.29% 의미 있는 반등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조금 아쉽습니다. 역시나 아직은 시크리컬이에요. 이제 다우 쪽이 시크리컬이니까 아무튼 기술적 반동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2차전지 테슬라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테슬라는 2차전지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테슬라 회사 개별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이제 그린색이 좋은 거죠.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테슬라만 이렇게 빨갛네요. 피어 앤 그리드 지수도 그저께는 37이었는데 오늘은 40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좀 중간적으로 좀 가야 되겠죠. 반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환율 차트 그리고 시장 종합을 좀 보겠습니다. 환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잘 지켜냈네요.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거래소 좀 팔아서 그런지 환율이 막 세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어쨌든 최후 보루 마지노선이 1150원 여기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만 안 넘어가면 돼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거래소를 좀 팔았어요. 코스닥을 좀 700억 들어왔다고 이렇게 코스닥이 난리인가요? 다행히 선물 이제 조금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는 콜옵션과 풋옵션은 오늘부터 이제 세 판짜는 날이죠. 상방으로 걸었네요. 오늘 연기금이 조금 더 들어와 줬습니다. 주요 뉴스 좀 볼까요? 일단 연준 이사 윌러라는 연준 이사가 인플레 일시적이다. 인내심을 좀 가져라 이놈들아 라고 시장에게다 던졌어요. 미스터 마켓이 네 알겠습니다 하답을 해줬습니다.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항상 변함없죠. 얘네들은 고용 안 되면 절대로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고용의 질이 너무 안 좋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은 오히려 실업수당 받고 노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오히려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해결하지 않는 한 인플레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 연준의 스탠스는 항상 일관적인데 미스터 마켓과 우리의 마음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은 괜찮다 시장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 뉴스도 이거 사실은 어저께 저녁 8시에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께서 어제 그 반도체 공장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간 게 패백 한 게 어저께 낮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제는 반도체주 폭락, 오늘은 폭등. 재밌죠? 510조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하고 세액 공제도 50% 한다. 코리아 K 반도체 파격 출사표 배경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볼까요? 네, 여기네요. 다른 거는 볼 거 없고요. 이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종합 IDM 업체 두 군데에서 10년 동안 쏟아부을 돈이 510조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역대 최대라는 거죠. 그럼 연간으로만 산술적으로만 그냥 단순히 나누어도 50조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어디가 좋나요? 반도체 소부장.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 날라가고 당연히 후공정 패키징 업체도 다 마찬가지죠. 팹리스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이런 팹리스부터 후공정까지 모두가 다 육성을 시켜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강한 메모리 쪽 말고도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로직이라고 하죠. 시스템 반도체 우리는 이걸 밀고 있죠. 왜냐하면 메모리는 전 세계에서 세 군데밖에 생산 못합니다. D램은 우리나라 삼성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램은요 이게 세 나라밖에 생산 못해요. D램은
그러면 그다음에 단순 뭐 이제 낸드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좀 생산을 하지만 낸드 역시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뭐 미국의 아니 일본의 키옥시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은 우리가 꽉 잡고 있다. 우리가 좀 깨똥깨똥 어깨 힘 들어갑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안 그렇잖아요. 그거 발전시키려고 발달시키려고 그걸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연간 50조씩 투자하는 게 다 어디로 가느냐? 팹리스 혹은 소부장 혹은 패키징 업체도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쪽 업체들, 중요한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특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제가 좋아하는 PSK라든가 피아스트리 전 세계 1위죠. 그다음에 뭐 월덱스 소부장에서는 또 하나마이크,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또 뭐 GST 같은 종목들, 오늘 또 GST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요.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도 어처구니 없이 그냥 막 떨어지다가 오늘은 또 미국장 반등이 뭐 조금 껄쩍지근하게 좋지는 않았는데 저는 사실은 미국 나스닥 시장이 한 1% 중반대 정도 올라오고 또 필반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4%좀 올라왔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실망을 잠깐 했습니다. 고개와 그렇게 세게 안 올라왔으면 조금 시장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라는 예상과 달리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투데이 토픽 뭐 세 종목 있었죠. 한번 볼까요? 현대해상을 가져갔고요. 현대해상이 목표가를 32,000원으로 잡으셨고요. 뭐 손해율, 사업비율, 신계약 공이 호조고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YOY 41% 상회했고요. 목표 주가가 타겟 PBR로 0.64. 이 금융주들은 다 이제 PBR로 보죠. 자산 가치로 보니까 0.64배를 적용해갖고 현재 목표가 대비 괴율이 28.26%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보험 쪽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 신계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면 되는데 이게 호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뭐 자보 손해율 소폭 개선되고 장기 위험 손해율 플랫하고 사업비율 하락하면서 꾸준한 인보험 신계약 증가 등을 통해서 소폭 증익 달성을 넘어서는 양상이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깊이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보험사는요, PBR 대비해서 좀 싸다 싶으면 사면 되고요. PBR이 비싸다 싶으면 이제 버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해상은 우리가 MSCI 지수 있지 않습니까? MSCI로 편출되고 편입되는 종목들이 3개월마다 맨날 바뀌잖아요. 3개월마다 바뀌는데 이렇게 글씨 참 못 쓰네요, 그죠? 3개월마다 바뀌는데 얘가 지금 편출되기로 됐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MSCI로 왔다 갔다 하는 외국계 자금이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수급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선보사들은요, 지금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선보는 날아가고 있는데 얘만 지금 이 상태에서 빌빌대고 있어요. 그게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 플레이를 하는 업체라서 이 회사가 아주 이상한 속된 말로 뻘짓만 안 한다면 얘도 자연스럽게 키 맞추기가 돼야 될 텐데 지금은 그 MSCI 지수 편출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발표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27일 편출이 돼요. 27일 리밸런싱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조금 이제 그 수급 불균형 때문에 좀 안 좋다가 이제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본연의 갈 길을 가겠죠. 그게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얘는 이제 트레일링 PBR로는 0.42밖에 안 돼요. 이거 좀 흐려서 안 보실 것 같아요. 0.4입니다. 보통 보험사들이 0.5, 0.6 사이거든요. 근데 얘가 0.4이니까 일단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도 이거 오늘 아침까지의 수급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수강생에게 드리는 걸 바로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수급도 괜찮아요. 괜찮고 가격대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사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는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가 이제 1분기를 보니까 연간 실적 개선에 예고편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거 아무래도 코로나로 피해봤던 업종이니까 괜찮겠죠. 또 식품 쪽이고 또 유지 쪽이기 때문에 또 요즘 뭐 식료품들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으면 자기들이 재료를 사올 때 비싸게 주고 사오고 팔 때는 나는 우리 소비자들 위해서 절대로 돈 못 올려. 내가 감당할 거야. 그러지 않겠죠. 그걸 전가를 시킵니다. 근데 한말 좀 더 쉽게 말해서 얘는 1%더 비싸게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에게는 1.5%, 2%더 전가시키죠. 예, 그러니까 판가가 오른다는 것은 항상 어떤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드 플레이를 하죠. 그래서 이 회사도 뭐 이런 거 유지, 뭐 빙과류, 육가공, HMR 매출 이런 것들 다 보면 이제 슬슬 흑자 전환 혹은 이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 얘기고요. HMR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이커머스와 함께 B2B 매출이 증가하면서 연간 15% 성장했습니다. HMR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가정 대체식 얘기하는 거죠. 간편식.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이제 조금씩 이런 것도 나아지면서 올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뭐 21년 포워드 포로 12배를 준다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21년입니다. 포워드 포로는 8.86배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투자할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급도 나름 괜찮습니다. 수급도 괜찮고요. 가격대는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41만 1,000원과 42만 3,000원 사이 이 정도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 네, 제 종목 제가 채널에서 많이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입니다. 테스. 메모리 랜드 투자 그럼 무조건 테스입니다. 오늘도 메모리 투자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거고요. 1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또 시안하고 삼성전자가 시안 평택 2공장에 낸드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평택 2공장에 디램 전설도 하기로 했죠. SK 하이닉스 역시 낸드 투자가 기존의 공장 설비를 갖다 128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면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램은 또 우시 공정 전환과 M16 신규 투자가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출 급증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되고 신규 장비를 통한 R&D 비용이 반영되어 갖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21%나 나온다고 하네요. 영업이익률 21.4%. 이건 굉장한 거죠. 영업이익률이 21.4%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도 상향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엉망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건 이제 수급은 안습이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버렸었죠. 그다음에 포워드 포로 8.23니까 저는 좀 얘가 포워드 포로는 뭐 10까지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이렇게 그어놔봤는데 오늘 이 위로 올라왔죠. 네, 좋아 보여요. 테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격 차트를 보면서 좀 뭐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오늘은 데일리 다픽을 좀 보면 오늘 테스가 6.51%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수급을 보시면 아직 메이저 수급은 안 들어왔지만 사모펀드가 좀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네요. 사모펀드 한 군데에서만 이게 저는 금액이거든요. 한 15억가량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현대해상 뭐 이 정도면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손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딱 맞고 올라갔네요. 롯데푸드도 뭐 이제 여기 전 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드렸던 투데이 탑픽 중에는 역시나 뭐 넷패스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좀 회복하고 있고 전부 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죠. 덕산 메어스도 그렇고 메가스터디 기업은 계속 좋습니다. 그렇죠? 메가스터디 기업은 계속 좋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계속 달리고 있고요. 현대그린푸드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컴투스가 오늘 좀 안 좋아졌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YGN 더 괜찮습니다. YGN도 괜찮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5일선을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이제 5일선을 또 깨지면 이제 얘는 나오면 되는 겁니다. 또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그죠? 수급은 쭉 괜찮았습니다. 종가상 5일선 깨지 않으면 홀딩이고요. 종가상 5일선 깨지면 버리면 됩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도 뭐 많이 좀 팔아치웠는데 현물은 코스피에서 또 코스닥에서 외인들은 산 종목들 한번 볼까요? 삼성 SDI를 오늘 제일 세게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리고 또 기관들도 뭐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좀 들어왔네요. 그래서 삼성 SDI 이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뭐 천정을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건 계약이 임박했다 싶으니까 뭐 지금 투신들하고 연기금
또 뭐 기관 외국인 다 쓸어 담고 있네요. 포스코는 외국인은 좀 오늘 많이 샀는데 우리나라 기관들은 다 팔았습니다. 포스코 같은 거는 이제 중심선을 갖다가 20선으로 보고요. 20선을 깨지면 이제는 이제 한번 파동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삼성물산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관하고 외인들까지 싹 쓸어갔습니다. 삼성물산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기아도 외인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빨간 불이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부터인가요? 5월 3일, 5월달 들어와서부터 지금 계속 기조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다 사자는 기조인데 가격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쪽 주체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계속 사모으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한번 더 폭발할 수도 있겠죠. LNF 뭐 양극재로서 매우 훌륭한 기업이고요. 오늘 중요한 87,000원 선을 탁 뚫었습니다. 매우 좋아 보입니다. 외국인 기관계 계속 들어와 있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발표가 났는데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뭐 주력 선수들도 주력 아티스트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 실적이면 굉장히 좋다는 평을 하고 있네요. 셀트리온이 계속 좋아졌습니다. 셀트리온 저는 수강생이 갖고 계셔가지고 저는 복잡하게 많이 그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은 지금 26만 3천 원 선을 갖다가 요것서 한번 올라갔다가 밟고 올라가죠. 네, 이렇게 보이시죠? 돌파, 눌림, 다시 상승.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또 뭐 기관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투탑은 나오지만 계속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죠. 사고 있어서 얘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과열권이니까 이제 들어가는 건 좀 제가 말리고 싶네요. 네.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되시고요. 저는 일요일 날 또 좋은 종목 위클리 탑픽으로 뽑아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돈지는 TV의 돈지는 기계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시간 되십시오.